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보셨나요? 예,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1월 달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일단 11월, 12월 달에는 그 책 읽는 연습, 앉아 있는 연습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만의 책보니까 책이 잘 안 읽히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앉아 있기도 힘들어요. 일단 그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12월 과정에서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시험에 60% 이상 나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항상 이 정도 난이도로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이미 합격할 실력을 얻으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안 빠진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뭘 공부했냐면 우리는 권리 변동을 공부하죠. 네, 권리 변동 원인이 있어서요. 원인이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죠.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을 공부하는 거죠. 이때 권리로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물권 변동과 채권 변동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대별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죠. 먼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보시면 이 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나 의도대로 권리가 표현되면 이게 법률행위였죠. 반면 법률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나 의도와 무관하게 권리가 변동될 때 이것을 법률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란 내 의사나 의도를 상대방에 알려야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죠.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알려야 돼요. 근데 법률 규정은 내 의사가 필요 없죠. 굳이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게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나눴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물권과 채권을 공부했죠. 그럼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물권이란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로서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했죠. 반면 채권이란 물건이 아니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자기 권리를 그 사람, 즉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을 이제 채무자라 할 수 있어요. 이 채무자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대항력 없다라고 표현했죠. 이런 거 이제 공부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권리 변동 원인을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이래 나눴죠.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다음 이게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법률 요건이 둘 중에 하나죠.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시력이 많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 시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물권은 일단 동산 물권과 부동산 물권이 있어요. 대표적인 물권으로서 지난주에 대표적인 물권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가장 강력한 물권입니다. 다음 전세권도 물권이었죠. 그다음에 저당권 이런 게 다 물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이 8개 나와요. 차차 공부하실 겁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물권인데 이 물권 중에 부동산, 우린 부동산이 주목적이죠. 그래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 그 원인이 법률 행위라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반면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 그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두 가지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구별 시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자, 책을 한번 보시면 책을 16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64페이지. 거기 중간에 네모 3번 있죠? 164페이지입니다. 그럼 네모 3번 거기 제목에 딱 네모 쳐보세요. 등기를 요하는 네모. 등기를 요하는 네모 쳤습니까? 요하는 다음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그렇죠. 우리는 시험이 부동산과 연관이 있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165페이지 네모 4번 있나요? 거기도 제목에 네모 쳐보세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네모 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네모 쳤죠? 다음 다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시면 164페이지 등기를 요하는 게죠. 말에 186조 있습니까? 법조문도 제가 읽은 것만 딱 밑줄 하세요. 그것만 복습하시는 겁니다. 그럼 186조 제목이 뭐죠?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입니다. 그럼 법조문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다음 법률행위 동원하십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그랬죠. 득실 변경이 얻을 득 잃을 실이에요. 득실 변경 권리를 얻거나 잃는 거죠. 득실 변경은 그다음 뭘 해야 되죠? 등기 동원하십니다.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그 원인이 법률행위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다음 오른쪽 다시 오시면 오른쪽 페이지. 거기 187조 있나요? 제목 보시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죠?
취득이에요. 그럼 자 조문 보세요. 상속, 다음 공영징수가 수용이다. 수용. 판결, 경매, 기타 동원하십니다. 법률 규정 동원함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 동원하십니다. 취득. 그 취득은 등기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 취득할 때 원인이 법률 규정이면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다 처분 동원하십니다.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단 팔 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이렇게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1월달에 공부하시겠지만 우리 부동산 등기부는 먼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등기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표제부라는 게 있습니다. 표제부. 그다음에 등기는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가 있습니다. 이 등기부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어요. 표제부란 그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나타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근데 갑구와 을구가 권리를 나타내요. 근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갑구는. 근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타내는 게 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사야겠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군가 어디를 봐야 돼요? 갑구를 봐야 소유자가 누군지 나오는 겁니다. 혹시 그 아파트에 저당권이 있는가? 그럼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럼 을구를 봐야 나와요. 을구를 봐야지 뭐 근저당이 있는가, 뭐 전세권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를 나눌 수 있어요. 1월 달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월, 12월 과정을 안 보고 1월 달 오시면 등기법을 잘 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일단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자, 갑에게 X란 부동산이 있어요. 토지 건물을 부동산 그랬죠. 이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한다 해보세요. 그럼 매매계약은 저기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행위죠. 둘이 원해 사는 겁니다. 당사자 의사에 따라 권리가 바뀌겠죠. 이 법률행위예요. 그랬을 때 갑을 매도인 그랬죠.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랍니다. 그럼 을은 매매대금 지급하면 을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은 물권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뭘 해야 취득하죠? 아까 등기. 다시 아까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네, 소유권 취득 원인이 지금 매매계약이죠. 매매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등기를 할 취득해요. 그래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줬더라도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요. 돈 10원도 안 줬더라도 등기하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아까 186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X부동산 등기부 갑구를 보니까 등기부 갑구에 갑 앞으로 소유권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하려면 2번하고 1억이 딱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원인을 뭐 매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이렇게 등기해야만 그때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그래요? 물권 취득할 때 원인이 법률행위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 등기해야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갑소유 X부동산 있는데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요. 그랬을 때 누가 전세권 설정자였죠? 그렇죠. 소유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죠. 그럼 을은 내게 아니지만 타인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하죠. 우리가 전세권자라고 했죠. 이런 게 이번 시험 정답이에요. 이렇게 설정 계약입니다. 그랬을 때 소유자를 설정자 그랬어요. 그래서 시오 그랬죠? 시오 소유자가 설정자입니다. 얘가 전세권자죠. 그럼 을은 전세권 취득하려면 전세권은 물권이거든요. 그리고 전세권 계약은 저기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둘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원행사죠. 그럼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법률행위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돼. 186조.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 갑구에 갑 앞으로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다면 을은 등기부 을구에 이렇게 전세권이라고 등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부 어디에 한다? 을구에 전세권 을이라고 적어야만 그때 을은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안 하면 절대 취득 못해요. 그다음 다시 갑에게 X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을은행을 찾아와요. 돈이 필요해서 3억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 이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 저당권 계약은 저기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행위죠? 둘이 의사에 따라 원행사죠. 을은행도 원했고 갑도 원했죠. 이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법률행위로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저당권은 물권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뭘 해야 한다? 등기 아까 186조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처럼 갑구의 소유권자가 갑으로 돼 있다면
등기 물구에 저당권 을이라고 적어야 돼요. 이렇게 등기했을 때 그때 을은 저당권이나 물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게 이제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시면 물권 중에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 그 원인이 법률행위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절대 취득 못합니다. 아까 186조예요. 그럼 다시 책을 보세요. 자, 164페이지죠. 아까 법조문 186조 보셨죠? 법조문 아래 양괄호 1번 법률행위 있나요? 그럼 동그란 1번 다시 법률행위 동그라칩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동그라세요. 등기한 태우력이 발생한다. 2번이 그 예입니다. 매매, 교환, 증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물권이죠. 이전할 때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 앞에 있는 매매, 교환, 증여는 다 법률행위죠. 당사자 원인사거든요. 그럼 다 등기해야 돼요.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앞에 두 개는 밑줄 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부터 밑줄. 전세권, 저당권 다 물권이죠. 등 부동산 제한 물권 설정할 때 다 등기합니다. 일단 이렇게 몇 가지 보는 겁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거 미리. 다음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아까 네모사본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죠. 그럼 187조가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사망해서 자식에게 이 부동산이 상속이 돼요. 그럼 상속은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죠. 아버지 의사 무관하게 상속법에서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그 상속 순위에 따라서 이 부동산이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이건 법률 규정이에요. 그랬을 때 둘 중에 누가 상속인이죠? 얘가 상속인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피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피보고 사망했어요. 얘를 피상속인이라면 돼요. 얘가 상속인이죠. 그럼 얘는 상속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럼 소유권은 물권이거든요. 그렇죠? 취득 원인이 법률 규정입니다. 그럼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자마자 소유권 바로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우리 장례식장을 알아봐요. 등기소를 가요. 등기소를 갑니다. 그러겠죠? 그럼 아버지 장례를 못 치러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라고 충분히.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니까 바로 취득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하면 돼요. 설사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아버지가 죽은지 몰랐대요. 몰랐더라도 아버지 죽자마자 무조건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굳이 비행기 타고 달려올 필요 없어요. 배 타고 천천히 가세요. 무조건 내 겁니다. 아셨죠? 등기는 나중에 해요. 나중에. 이렇게 상속은 법률 규정이라 소유권이라는 물권 취득할 때 등기를 일단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뭐 한 달 후에 해도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경매에서 1등 났다. 경매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경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죠. 3억에 경락받았다면 둘이 3억이라고 정한 거 아니죠. 그럼 매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3억으로 1등 난 거죠.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우리 매각대금이 경락대금이에요. 경락대금을 다 법원에 완납하면 그때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는 나중에 됩니다. 등기는 나중에 법원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해줘요. 이렇게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라는 물권 취득할 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나중에 하면 돼요. 경락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아까 187조가 있잖아요. 그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에 상속을 봐보세요. 상속 오른쪽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피상속인 사망 시 동그라미. 즉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밑에 공용진수가 수용입니까? 오른쪽에 수용기일 동그라미. 뭐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수용기일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다음 판결 밑에 경매가 있죠. 경매는 공경매만 의미하며 즉 경매는 나중에 하겠지만 사경매도 있어요. 우리가 농수산물 시장에서 손가락으로 막 하죠. 그건 개인들이 하는 사경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매란 법원 등 국가기관형 경매를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경매는 시험 범위가 아니겠죠. 당연히 공경매입니다. 공경매만 의미하며 그 다음 말을 동하나 쳐보세요. 경락대금 완납 시 동그라미. 그 경락을 매각이라고 합니다. 매각대금 완납 시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86조와 187조 처음에 좀 어렵지만 여기가 관련해서 봐봤습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구별하면 쉽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해봤죠. 이처럼 아무튼 우리는 민법 시간 내내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이 두 가지 변동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물권과 책을 우리가 비교해봤어요. 자, 책을 점검해 보시면 책을 15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01번에서 물권법 서론이 있죠. 아래 네모 1번 물권과 채권 비교 있나요? 그럼 양가로 1번 물권을 보세요. 1번 물권은 물건 동그라미. 그리고 물건은 동산 부동산 그랬어요. 동산 부동산.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 2번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대항력 있다. 그다음 자 봐보세요. 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물권을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하니까 물권은 미리 딱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물권 법정주의라 했죠. 지난주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하니까 딱 법에 8개, 딱 8개라고 정해놨어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다시 3번 물권, 이제 3번은 물권법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함으로 대체로 강행규정 동그라미. 이 무슨 말인가 좀 이따요.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다. 다음 양가로 2번 채권이죠. 채권은 사람 동그라미. 사람에 대한 행위 청구권이다. 즉 동가포 이렇게. 2번 채권은 채무자 동그라미입니다. 이 아까 그 사람에게만 주장합니다.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대항력 없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자 7번 보시면 자 우리는 채권 시간에 계약을 공부하고 계약은 기껏 2-3명이 체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자기들끼리만 주장하니까 계약은 어떻게 하든 말든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걸 네 멋대로 해라고 했죠. 그걸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은 기껏 2-3명이 체결하니까 너희들 멋대로 하면 돼. 멋대로. 근데 물권은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주장하려면 멋대로 만들면 안 되겠죠? 법이 딱 정해둔 겁니다. 8개라고. 그럼 다시 동그라미 한번. 계약법은 동그라미입니다. 계약자 원칙 동그라미. 계약자 원칙이 지배함으로 대체로 임의규정 동그라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좀 이따 임의규정. 여기 일단 물권 채권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다시 앞으로 오시면 우리는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할 차례죠? 123 그 중간쯤에 큰 2번 법률행위 목적 있나요? 여기 할 차례입니다. 자, 잠깐 7번 보시면 우리 항상 권리 변동 원인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뭐 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권 이런 걸 중개하죠. 그러면 매매, 임대차, 전세권은 다 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험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법률행위를 위주로 공부하고 지금 공부하는 건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는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걸 제가 쭉 길게 써봤어요. 다시 우리는 뭘 공부해요?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는 걸 공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처럼 법률행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되려면 그 법률행위는 2가지 요건을 갖춘다 그랬어요. 먼저 성립 요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효력 요건까지 갖췄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다시 우리는 뭘 공부하냐면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이 법률행위는 2가지 요건을 갖춘다 그랬어요.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해야겠죠. 먼저 성립해야 됩니다.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걸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유효 요건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걸 길게 뭐라고 썼죠? 지난주에 처음이라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더 쉬워집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해요 이것을. 그럼 좀 더 쉬워져요. 1월 달에 또 해요. 3월 달에 또 하고 5월 달에 또 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쉬워서 시험에도 안 나온다 했어요. 처음에만 어렵습니다. 이게 양이 많으니까. 그럼 일단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럼 매매계약, 갑소유 X라는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계약 이게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죠. 이걸 생각하면 매매가 성립되려면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야 돼요. 첫째 당사자가 필요하다. 계약 당사자. 두 번째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죠. 매도인은 매매를 통해서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매수인은 뭐가 목적이죠? 이거 그죠 소유권 취득이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알려야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있으면 일단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모구라고 외웠어요. 당모가지 그래서 당모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얘들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은 3가지가 있었죠. 먼저 권리 능력, 즉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의사 능력, 제정신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행위 능력,
혼자 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하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성이 있어요. 확정성. 그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다음에 법에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네 가지를 확가적타라고 했어요. 확가적타. 네 가지가 있으면 목적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거죠. 의사와 표시를 의지했습니다. 그럼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누구한테 부당한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흰색을 다 갖추면 법률행위가 완전 유효합니다. 그렇죠? 이걸 다 갖추면 법률행위가 완전 유효하면 약속을 지키면 되고, 이때는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는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이런 정상적인 경우는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즉 결하했을 때, 그때 법이 나서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 효력 요건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결하했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 사유로 만든 게 있었고, 어떤 건 법에서 취소 사유로 만든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내용이 나오니까 어렵다 그랬죠. 그럼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채무, 자기 의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즉 내가 약속한 바를 아직 안 지켰다면 약속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 상대방은 나한테 약속 지켜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으니까. 하면 무효인지 모르고 약속을 지켰대요. 원래는 지킬 필요 없었죠. 약속 지켰다면 다시 내 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 거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무효죠. 단지 여러 가지 무효 사유 중에 좀 이따 할 텐데 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했다. 그것을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래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합니다. 즉 사회질서 위반 다 같은 말이에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때는 이때는 이행 전은 똑같아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미 이행했을 때 이 사유로 무효일 때는 이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것을 불법원인 급여랍니다. 불법원인 급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어에 빨리 익숙하시면 아주 쉬운 말들입니다. 법은 용어 어려워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 진단을 막 줬죠. 우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있어 보여 의사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법 용어도 모르게 써놨어요. 일반인들이 모르게. 그것만 빨리 알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다음 이제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취소권이 주어져요. 그럼 취소하든 말든 자기 마음이죠. 그럼 불리하면 취소할 것입니다.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없어지면 이것만 남죠. 취소권이 소멸되면 이것만 남으니까 완전 유효로 확정이 돼요. 완전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해요. 근데 취소를 하면 결국 무효가 됩니다. 행위시로 올라가서 다시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권이 없어지면 완전 유효가 되죠.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어떤 건 무효 사유인가 어떤 것은 취소 사유인가 그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다 있다 그랬죠. 사람은 다 있어. 이건 뭐 공부할 게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의사 능력을 결하했다. 이게 의사 무능력 그랬죠.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즉 전목이 유아.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죠. 또 우리가 만취했다. 술에 취했어요. 필름이 끊겼다. 어젯밤 내가 뭐 하는지 모르죠. 그게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그럼 이자간 법률행위는 둘 중에 뭐였죠? 둘 중에 무효사유 무효입니다. 이자간 법률행위는 무효사유예요. 무효.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효사유 하나 공부하셨고 다음 행위 능력이란 혼자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결하했다 이것을 제한 능력자라고 했죠. 지난주에 한 거 기억나시죠? 아마 복습 안 하셨더라도 대강 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학원을 안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 이자들은 우리보다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이었죠? 만 19세 미만이었죠? 다음 얘들은 둘 다 마시갔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약간 마시간 자. 약간 마시간 놈을 법원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 받은 자를 피가 수동이죠? 받은 자를 피한정 후견인 그러죠. 그럼 뒤에 돌보는 법정 대리인을 한정 후견인, 후견인이 돌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보는 법정 대리인을 한정 후견인, 뭐 이모 형님 삼촌이 될 거예요. 그럼 피를 붙이면 그 모질한 놈 피한정 후견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완전히 맛이 갔어요. 완전히 맛이 간 놈을 법원에 가면 성년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내요. 그럼 그 심판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 돌보는 법정 대리인을 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그럼 그 심판 받은 자가 피성년 후견인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 능력자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법률행위 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자들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둘 중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자들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래서 무효 사유 하나와 취소 하나씩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효,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죠.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 이제 목적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럼 잠깐 책을 어디 보시면 책을 14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148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과학은 앞뒤가 연결되니까 처음에 좀 어렵다 그랬죠. 모르는 말이 앞에 막 나옵니다. 자, 148페이지. 상단에 02번 무효 있나요? 그럼 뇌물 1번 무효 일반적 효과 봐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써보세요. 동그라미 1번 아직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그 뒤에 동그라미 2번 씁니다. 동그라미 2번 이행 후이면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초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질서에 위반한 자, 그게 아까 여길 말이에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게 사회질서 위반한 자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을 아까 어려운 말로 뭐라 했다? 불법 원인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는 거 이거. 이건 무효의 일반적 효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할 것이고,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149페이지. 이제 중간에 03번 취소가 있나요? 그럼 뇌물 1번을 봐보세요. 자, 아래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효력이 있으며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한 시점으로 동원친다. 소급 무효.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소급이 뭐였죠? 행위시로 처음부터 올라가서 행위시로 올라가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거 하신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 주에 또 하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법률행위 목적 통과합니다. 법률 목적. 이제 좀 필요 없는 걸 좀 지워볼게요. 자기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다 있어야 돼요. 확가적다 이걸 결하면 여기는 취소 사유가 없어요. 이 네 가지를 결하면 다 무효 사유만 있습니다. 무슨 사유만 있어요? 무효 사유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소를 지운 거 여기 다 이거만 있는 겁니다. 무효 사유. 그중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책에서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책을 보시면 123페이지. 123페이지. 이제 중간에 아래쯤에 큰 2번 법률행위 목적 있나요? 뇌물 1번이 목적의 확정성 써 있죠.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확정성은 간단합니다. 자, 법률행위는 체결할 때 목적이 확정돼 있어야 돼요. 또는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정성에서는 예를 들면 갑에게 X 토지와 Y 토지가 있어요. 도로가의 면적이 비슷합니다. 시가도 비슷해요. 토지가 있는데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사고 싶어요. 근데 아직 뭘 살지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혹시 팔아보면 안 되니까 우리 그랬어요. 갑에게 야, 내가 둘 중에 하나 3억에 살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직 목적물을 확정 안 했죠. 우리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좀 더 봐보고 그래야 되니까 내가 1개월 후에 둘 중에 하나를 지정하면 우리 지정하기로 했죠. 그럼 그때 3억에 팔기로 오늘 일단 매매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오늘 매매할 때는 목적물이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지만 즉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아직 확정 안 됐죠. 근데 1개월 후에 확정될 방법을 마련했죠. 그럼 이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갑은 한 달 동안 절대 아무것도 팔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둘 중에 하나 찝으면 그거 넘기는 겁니다. 이처럼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 행위 시에 꼭 확정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확정될 기준을 마련했죠. 그럼 그 계약 유효입니다. 그래서 갑은 한 달 동안 팔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목적은 꼭 법률행위 당시 확정될 필요가 없고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률행위 체결할 때 이런 걸 마련 안 해뒀다. 확정될 가능성조차 없대요. 그때는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딱 한 가지입니다. 법률행위 당시에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확정될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책은 간단해. 자, 책을 보세요. 네모 1번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즉 매매계약 체결 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목적이 실현될 시점 가로열고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과 저는 매매 목적물 예를 들어서요. X토지인가 Y토지인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즉 확정 가능성이 없대요.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무효이다. 이건 쉽게 이해되시죠? 자, 다시 책의 네모 1번 목적 확정성 있나요? 목적 확정성 옆에 결론을 쓰세요. 이렇게 결론. 확정 가능성 없으면 무효라고. 다시 책의 네모 1번 목적 확정성 써 있잖아요. 땡땡하고 결론. 확정 가능성도 없다면 무효입니다. 넘기시면 네모 2번 목적의 가능성 있나요? 가능이란 실현 가능입니다. 그럼 실현 가능 반대말이 불가능해요. 목적이 실현 가능하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죠. 우리 이걸 결하했을 때 이걸 결한 게 실현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이랍니다. 그럼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요. 사회 통념.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 여기에 따라 판단하고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게 예를 들면 결혼반지를 한강에 빠뜨렸어요. 결혼반지 한강에 빠졌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한강에 빠진 결혼반지 주워오면 10억을 주겠다 그랬어요. 한강에 빠진 결혼반지 주워오면 10억을 주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강에서 결혼반지 주워오면 10억을 준대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한강물 다 바가지로 퍼내면 돼요. 퍼내고 딱 주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머리 관념상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뭐로 봐야 된다? 불능 봐야 돼요.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회 통념. 사회 통념이 뭘까요? 우리 정상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정상인이. 그게 사회 통념이에요. 정상인이 한강에 빠진 금반지에 찾아온 것은 약간 미처치 그게 가능하니? 라고 말하겠죠. 좀 가능하다는 의미 같은데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걸 흔히 사회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요. 판사 맘이에요. 재판에 오면 판사는 사회 통해상 가능하다 버리면 그게 가능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래요. 유전 무죄 이런 거랍니다. 예를 들면 아무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요. 그럼 법률행위 목적이 불가능하다면 이 불능을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눕니다. 그럼 법률 용어는 쉽습니다. 알고 보면 딱 보면 무슨 대강 감이 오죠. 이건 무슨 말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불가능 그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불가능 그 말이에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그 행위가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후발적 불능은 처음에는 가능했거든요. 근데 후발적 나중에 불가능이라 처음에는 가능했죠. 이건 유효랍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원시적 불능이란 이겁니다. 갑에게 제주도 별장이 있어요. 효린의 민박집에 별장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을과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별장을 11월 1일 날 매매계약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별장은 집에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10월 30일 날. 그러니까 매매계약 바로 전날 별장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 불타 없어진 별장을 그 다음 날 매매계약 체결한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 시 별장 소유권 넘길 수 있나요? 이미 불가능이죠. 이런 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이미 계약 당시 이미 불가능. 그럼 이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매매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예, 성립했어요.
성립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온다 했죠. 그죠? 성립도 안 했으면 넘어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성립도 안 했으면 넘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원시적 불능 그럽니다. 그럼 후발주 불능은 예를 안 들어봐도 감이 바로 오죠. 오늘 매매계약 했거든요. 한 달 후에 소유권 넘겨요. 근데 매매계약 체결하고 만약에 3일 후에 집이 없어졌다. 없어졌대요. 그럼 이때는 집 넘길 수 있었지만 나중에 집 넘길 수 없죠. 이런 걸 후발주 불능이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집 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로 다뤄요. 그 자세한 건 계약법에 나오면 나중에 계약법 공부해요. 오늘은 일단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유효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계약법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헷갈리니까 휴하세요. 유효예요. 다시 유효. 그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그럼 여러분이 시험 출제자 여러분이 봐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출제자면 이 둘 중에 시험 뭘 내고 싶어요? 이거 당연히 시험 이걸 냅니다. 이건 아무도 안 틀려요. 왠지 무효 같거든요. 이 불능인데 유효라 시험 이걸 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휴라고 휴. 이렇게 출제자가 뭘 낼지 다리 여러분이 이미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오늘 우리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다른 거 하면 다 이걸 찍어요. 무효니까 이걸 보고.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이걸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미 출제자 의도까지 다 하는 거죠. 출제자 의도를 하면 찍어도 그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휴하시면 돼요. 이걸 시험에 뭐라 냈냐면 시험이 이렇게 냅니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행 가능했으나 나중에 불가능으로 되면 그때부터 무효다라고. 다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행 가능했으나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라고 해요. 그럼 그게 후발주 불능이죠. 그럼 틀렸죠? 유효. 요거듯이 안 틀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오늘은 두 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책 124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1번 원시적 불능 있나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 즉 계약 당시 이미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말하며 X 가옥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가옥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다. 2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 동그라미 칩니다. 무효이고 거기까지 사선 거기까지 읽으세요. 그 뒷말은 나중에 계약법에 나와요. 오늘은 원시적 불능 무효. 그다음 2번 후발주 불능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하였으나 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기 전에 목적이 불능이 된 것을 말하며 X 가옥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그 가옥이 매매계약 성립 후죠? 후 소실되었다면 후발주 불능이다. 2번 후발주 불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 동그라미 칩니다. 유효하다까지 사선 거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다만은 나중에 나와요. 일단 오늘은 민총이니까 항상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 사무님 목적의 적법성이죠. 이게 약간 처음에 이해할 게 있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10분 쉬가지고 가겠습니다.